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싱글맘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싱글맘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곱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남자가 떠났겠지. 여자가 너무 문란했구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하지만 제가 싱글맘이 된 이유는 어떤 한 여자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전혀 문란하지도 또 제가 문제가 있어서 싱글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보통의 여자처럼 시집도 가고 시집살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족, 시댁이란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납니다. 흔히들 아는 고부간의 갈등, 시누이의 괴롭힘, 그리고 며느리와 며느리, 동서와의 갈등이 있죠. 그런데 동서와 동서는 서로 같은 처지이고 시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 의지하며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의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걸 결혼하고서 알았습니다. 시누이도 없는 집에 가면 그래도 마음 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게다가 제가 마음 편한 꼴은 절대 못 보는 사람, 바로 저의 동서였던 사람입니다. 시댁에서 마지가 가지는 책임감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니까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대우받는 집도 있지만 반면 그 책임감을 강요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 가족이 되었다면 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더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사연을 듣고 이 세상 많은 동서와 형님 사이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제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대견해 하시며 이제 좋은 남자만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고 늘 말씀하셨죠. 저는 성격이 신중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던 사람이라 어설프게 들이대는 남자들에겐 칼같이 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책임감도 강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반해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강해?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늘 앞장서서 해결해 주잖아. 아마 가정 환경이 컸던 것 같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에 가장이나 다름없었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줬지. 이제 그 녀석이 커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 뭐야. 난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동생을 잘 키운 거라 생각해. 어머니도 내 동생을 너무 대견해 하시고. 보통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구나. 대단해. 존경스러워. 진수가, 난 널 보면 나와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생활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난 그런 점이 참 좋아.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잖아. 뭘, 나도 첫째 딸이라 그런지 동생들과는 다른 면이 있지. 근데 요즘은 엄마 아빠한테 내가 골칫거리가 됐어. 30인데 시집을 안 가고 이러고 있다고. 진숙이 아버님 어머님 고민을 내가 해결해드리면 안 될까? 뭐? 나랑 결혼해줄래? 전 남편의 담백하고 믿음직스러운 프로포즈에 바로 예스라고 했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그거 하루 하는데 굳이 허례허식이 필요하나 느꼈고 저는 양가 부모님의 지인들도 모셔야 했기에 아주 저렴한 결혼식장과 모든 걸 효율적으로 처리했죠. 보통 며느리가 이렇게 아끼고 절약정신이 투철하면
시어머니 사람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결혼식 첫날부터 제대로 찍혔습니다. 아니, 결혼식 꼬라지가 이게 뭐니? 여기 누가 하자고 한 거야? 어머니, 여기가 어때서요? 예, 다른 사람들은 좋은 호텔 같은 데서 하던데 넌 시애미 치면은 생각 안 하니? 어머니, 여기 온 사람들 저희 결혼식 온 거 나중에 어디서 했는지 기억도 못 할걸요? 뭐로 그런데 돈을 써요? 아이야, 없는 집안 애를 들이니 나까지 격이 떨어지네. 내가 경고하는데 네 친정 없이 사는 거 우리 집에서 티내지 마라. 알겠니?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다. 아휴, 이따가 친지들이며 내 친구들도 올 텐데 부끄러워서 어떡해. 내가 못 살아 진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고 하던데 이건 뭐 식장도 들어가기 전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얻어먹고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툴툴거리는 시어머니 표정 때문에 정말 결혼식을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별난 성격은 함께 살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남편의 집은 제사가 많은 종갓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맞이라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고 제사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최씨 집안 며느리이자 이 집안 살림을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제사는 특히 잘 모셔야 한다. 정성을 다해서 말이다. 알겠니? 네, 어머니. 전 조상님 잘 모시면 저한테도 복이 오겠지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제사 음식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다가 허리가 아프시다며 점점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고 전 체력적으로 많이 버거웠죠. 1년이나 지났을까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 네. 이 자식아 너 미쳤어? 내가 너 이러라고 등록금 대고 뒷바라지 한 줄 알아? 아유, 그건 그렇고 뭐하는 애니? 그냥 놀아요, 집에서. 사실 대학도 안 나왔고.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 부끄러워서 살겠냐, 내가. 첫째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둘째까지. 아유, 자식 잘 키우면 뭐해. 여자 보는 눈이 엉망인데. 근데, 어머, 걔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집이 좀 잘 살거든. 뭐.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데려올 여자가 집이 좀 산다는 소식에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나이도 20대 초반에 잘 사는 집안 며느리라. 시어머니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절 대하는 태도와 시동생이 데려올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차이는 있었지만 이제 나도 내 편이 생겼다는 마음에 동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가 시댁에 온 날, 저는 아주 똑똑히 기억합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뭔가 공주님이 서민들의 집에 와서 어리둥절한 표정이랄까. 하여튼 난 너희랑 달라라는 걸 이마에 써붙이고 온 사람 같았죠. 아버니, 안녕하세요. 이송이라고 해요. 그래, 앉아요. 아이고, 몸은 힘들지 않고?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오빠 아기니까 참아야죠. 그래, 아버님이 건설업을 하신다고? 네. 아이고, 귀한 집 딸이네. 우리 막내랑 인연이 돼줘서 고마워. 그리고 귀한 손자까지 생기게 해주고. 어휴, 너무 잘 왔어, 잘 왔어. 저는 사실 1년이 지나도 아이가 가져지질 않아 내심 제 나름대로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20대 초반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있는 집 딸이고 거기다 임신까지 해서 시댁에 왔으니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예, 너 좀 와봐라. 네. 여긴 첫째, 인사해. 네 동서다.
반가워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죠. 저도 반가워요. 우리 잘해봐요. 우리 잘해봐요? 이건 제가 할 말 아닌가요? 새파랗게 젊은 게 버릇도 예의도 어디 말아먹었는지 완전 지가 공주인 줄 알더라고요. 한마디로 동서의 첫인상은 재수탱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아주 무슨 지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듯이 성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의 드레스 때문에 결혼식을 못할 뻔한 것이었죠. 보통 여자들은 결혼식 드레스를 당연히 빌려 입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남이 입던 드레스는 절대 못 입는다며 시동생한테 짜증을 냈죠. 저기요, 드레스 값이 1,000만 원이 넘어. 연예인들도 다 빌려 입어. 정말 왜 이래? 내가 연예인보다 못한 게 뭔데? 나 오빠 아기까지 가졌어. 난 저 드레스를 사야겠어. 디자이너한테 직접 디자인하라고 하려다가 내가 그래도 참은 거야. 드레스 안 사주면 나 결혼 안 해. 결국 드레스 때문에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있는 집에라 그런지 통이 크긴 크네. 드레스 안 사주면 결혼 안 한대. 아니 형수도 그랬어? 아니 네 형수는 제일 저렴한 걸로 입었지. 그래서 그날 내가 얼마나 쪽이 팔리던지 후줄근 해가지고. 드레스 값이 얼만데? 1,000만 원. 알겠다. 내일 입금해 줄 테니까 사줘. 대 부르기 전에 식은 올려야지. 아이고 우리 장남. 역시 우리 장남. 전 남편이 동서한테 1,0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사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1,000만 원? 그것도 하루 입을 건데. 결혼 안 한다고 울고 불고 난리는데 어떡하냐? 아니 서방님한테 해주라고 해. 왜 당신이 그걸 사줘? 내가 장남이잖아. 장남? 대접은 하나도 못 받고 등골만 빠지는 장남. 나는 10만 원 이상 되는 옷도 안 사 입는데 그거 아껴서 돈 모았더니 그걸 홀라당 동서 드레스 사는데 쓴다고? 나 진짜 도는 거 보고 싶으면 사줘. 알겠어? 전 너무 화가 나서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시어머니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너 뭐랬어?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요 뭐. 너 1,000만 원 그렇게 몰래 숨겨놓고 시애미 용돈 한 푼 줄 생각도 안 했니? 어머님, 저희가 생활비 다 되잖아요. 당연하지, 장남인데. 너 보니까 돈 많구나. 앞으로 생활비는 물론 내 용돈까지 매달 빠짐없이 타오. 알겠니? 참 별꼴을 다 보네. 어휴. 야, 너는 결혼생 2년이 지났는데도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동서가 애 가져서 오니까 그게 그렇게 셈이 나서 이러는 거야? 남도 아니고 네 동서야. 동서한테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회밤을 놔? 네가 형님 될 자격이나 돼? 어머님. 아니, 필요할 때만 빨대 꽂아서 쏙쏙 빨아먹고 필요 없으면 무시하는 게 사람입니까? 전 정말 시어머니의 돈만 밝히는 저 성격에 정말 친절머리가 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었죠. 남편은 오히려 이럴 때마다 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말이 돼? 당신 입이 있으면 말해봐. 엄마한테 그러지 마. 뭐? 내가 이렇게 다 하고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내 생각을 1도 안 해주니? 난 누구 편도 들지 않아. 그리고 난 이 집의 장남이야.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나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니까. 차라리 벽을 보고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말만 하면 장남. 전 아예 포기를 했고 둘이서 모은 1,000만 원을 그대로 동서 드레스 값으로 날려버렸죠. 그리고 전 결심했습니다. 정말 제가 참지 못할 순간이 오면 이 집을 나가게 될 거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은행원답게 시댁 식구들 몰래 저축을 하기 시작했죠. 결혼식은 아주 성대했습니다. 동서는 정말 빛이 나게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죠. 전 그런 동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내 신경을 건드릴 게 하나 더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동서 사랑은 동서가 배가 불러오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라면 제사에 당연히 참석하고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라고 해놓고선 동서한테는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요. 그래, 아이고 어쩌냐,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도 없어? 글쎄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요즘 기름 냄새 나는 음식 근처도 못 가요. 제사 음식 같은 거? 그래. 아이고, 그럼 너는 제사 날엔 안 와도 되니까 집에서 쉬어. 제사가 중요하니 우리 손주가 중요하지? 에헤, 그렇죠. 전 둘이서 저러는 꼴을 보기 싫어 동서가 와도 대면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완전 팍 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어머니는 동창들과 여행을 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였죠. 그런데 동서가 서방님이랑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형수님, 어머는요? 아, 여행 가셨어요. 오후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아, 우리 집 옆 상가에 불이 나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pit이 났어요. 이 사람 연기 마시면 안 되니까. 아, 네, 그럼 쉬다 가세요. 전 모처럼 시어머니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모처럼 낮잠을 잤습니다. 한 1시간 잤을까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전 음식 냄새가 나서 일어났고 거실로 갔죠. 그런데 정말 열받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죠. 자기야, 치킨 너무 맛있어. 많이 먹어. 우리 애기가 치킨을 진짜 좋아하네. 자기 끼리끼리 치킨인 거 알아? 효수, 여기 와서 같이 드세요. 아니, 기름 냄새 나는 건 근처도 못 가겠다더니 치킨? 닭다리를 뜯고 있는 동서를 보니 정말 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동서,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왜야?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부엌으로 와. 아이씨, 귀찮게? 뭐라고? 아니에요. 갈게요. 동서는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왔고 저는 오늘 이걸 확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동서, 기름 냄새 나는 음식 근처는 가지도 못한다면서 기름이 떡칠이 된 치킨을 하루에 한 마리씩 먹는다는 게 말이 돼. 아, 진짜 짜증나게. 뭔 상관이에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형님은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는가 본데 임신하면 하루에 12번도 변해요. 어휴, 다른 집은 형님들이 동서와 아기 가지면 이런저런 조언도 해준다던데 형님은 애를 안 가져봤으니까 이건 뭐 내가 가르쳐줘야 하니. 아우 피곤해.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금 나한테 소리친 거예요?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당연히 야단을 쳐야지. 동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좀 낭나가시네. 뭐? 아니, 혼자서 그렇게 제사 음식 하는 게 안 입고 오면 사람 써요. 그 돈 내가 줄게요. 그럼 됐죠? 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게 무슨 뜻이야?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너무 일찍 집으로 왔고 제가 동서를 혼내는, 아니 동서한테 당하는 걸 봤으니 잘됐다 싶었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이 전개가 됐습니다. 야, 얘는 애도 가졌고 우리 집에 손님이나 마찬가지야? 있는 집 딸내미가 이런 데 와서 잘 살아주는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네가 뭔데 소리를 쳐? 소리를 치긴. 어머니, 저 배가 좀 땡겨요. 저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얼른 가서 눕자. 너,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만히 안 될 거야. 알았어? 저 여우 같은 걸 정말 지어받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철통 같은 동서 사랑은 동서에게 함부로 말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정말 분하다 못해 천불이 나서 무작정 밖으로 날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안일에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절 괴롭히는지. 저 집에 있는 사람 모조리 절 못살게 굴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전 늘 회사에 가서도 늘 피곤에 쩔어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죠. 동료들은 그런 절 보며 늘 안쓰러워했습니다. 자기 동서 애 낳을 때 다 되지 않았어? 낳든지 말든지 하는 꼴을 보니 애 낳으면 더 각원이겠네. 그렇겠지. 애가 졌다고 지랄하고 애 낳으면 더 지랄할걸. 그 꼴을 또 어떻게 보냐. 아, 정말 미치겠다. 자기야, 우리 집은 형님이 문제야. 아휴. 내가 가족 행사에 1분이라도 늦으면 시작대 잡아. 집안일도 못하는 게 나가서 돈은 왜 버냐. 나가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노는 거 아니냐. 아휴, 싸가지 없이 말하는 학원이 있나. 얼마나 못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시어머니도 형님이 군기 잡는 거 보면 슬 피한다니까. 난 자기 같은 형님 만났으면 업고 다닐 거야. 군기도 잡아봤지. 근데 오히려 내가 더 당했어. 시어머니가 동석고년을 얼마나 감싸는지. 그러면 이 다이피 완전 둘이 싸잡아서 본때를 보여줘. 둘이 싸잡아서? 그래, 사실 요새 형님이 어딨고 동서가 어딨어. 그냥 다 똑같은 거지. 그런 거 서열 따지고 그러는 거는 인간성이 문제인 거야. 나이가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은 시간 들일 필요 없이 한 방에 확. 알지? 그게 효율적인 거지. 맞습니다. 저는 늘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댁에서는 그이고 동서 앞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전 동료들의 조언 이후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 출산일도 다가오고 또 저를 어떻게 괴롭힐지 눈에 선했거든요. 드디어 동서의 출산 소식이 들려왔고 전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미역국을 끓였죠. 이거 산모미역인데 아주 귀한 거야. 정성을 다해 끓여라. 아이고, 이걸 네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니? 넌 자존심도 안 상하니? 형님이 돼가지고 동서 미역국이나 끓이고 앉았으니 너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 에휴. 시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입을 한 대 탁 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늘 앞섰지만 효율적으로 한 방에 싸가지 없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때를 기다려야 했죠. 전 시어머니 말과 반대로 동서가 싫어하는 조개를 넣고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끓였습니다. 동서가 먹는다는 상상을 하니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몸을 풀고 아기를 안고 시댁으로 온 동서. 젖이 잘 나와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대령하라고 했고 저는 동서에게 미역국을 대령했습니다. 이거 엄청 귀한 거야. 젖이 잘 돌아야 너도 좋고 아기도 건강하니 물처럼 좀 마셔라. 저 이제 미역국 그만 먹고 싶어요. 아이고 드셔야 합니다 며느님. 어서. 동서는 국그릇을 들고 들이키더니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미역국을 뱉고 말았죠. 저는 그 꼴을 보며 너무 웃겨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어머니, 저 조개 싫어하는 거 모르세요? 그랬나? 형님은 아주 잘 알 텐데요. 저번에 형님이
조개젓 집에 가져가라고 싸주셨을 때 제가 조개는 보기도 싫은 음식이라고 말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 작은 애 말이 사실이니? 글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저게, 너 둘째 골탕 먹이려고 입으로 그랬지, 어? 어머님, 저도 일하고 와서 미역 불리고 밤늦게까지 미역국 끓였는데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형님 이해해 주세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니까. 뭐? 저 새치혈을 그냥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또 동소년한테 당했고 동서를 건드린 죄로 시어머니는 저를 있는 대로 구박을 했죠. 야, 너 이거 다 접어가. 그리고 내일 소고기 좋은 걸로 사서 다시 끓여. 만약에 둘째가 또 맛없다고 하면 둘째가 맛있다는 말 할 때까지 계속 끓이게 할 테니까. 알았어? 동서는 절 그날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다시 해주세요. 좀 맞긴 한데 못 먹겠어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no, 다시. 다시. 전 애도 낳지 않았는데 동서와 다시라고 할 때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을 다 먹어야 했죠. 전 그날 이후 미역국이라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다시 미역국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동서는 애 낳기 전에도 가관이었지만 애를 낳고 나선 아예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훈이가 밤낮으로 바뀌어서 너무 힘들어요. 어쩌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네. 네, 너무 힘들어서 살이 5kg나 빠졌어요. 집안일은 아예 손도 못 대겠어요. 집안일이야 원래 안 했잖니. 친정에서 이모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모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어요. 집이 정말 엉망이에요. 아기 키우는 집은 청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우리 혼이나 잘 키워. 알겠지? 시어머니는 동서와 통화를 끊자마자 저를 호출했습니다. 너 둘째네 집 좀 봐줘라. 뭘 봐준다는 말이세요?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반찬도 좀 해주고 훈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둘째가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 형님이 돼서 그런 건 해줘야지. 어머니, 이제는 저보고 동서집 식모까지 하라고요? 어머님, 저도 일하고 집안일하고 매일 녹초해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 애 낳아봤어? 애 낳고 기르는 거 얼마나 힘든데. 애도 못 낳는 게 심술만 늘어서 지보다 한참 어린 동서 질투나 하고. 아이고, 참 나도 가관이 있다. 애 못 낳는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생기겠어요? 뭐? 야, 옛날 같았으면 너 소박 맞았어. 애 못 낳는다고. 소박을 당하면 당했지. 저 동서집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주말엔 맨날 첫 놀면서 둘째 도와주면 어디가 텄나. 돈이라도 많이 벌면 말이나 안 하지. 너 이번 주말부터야. 가서 둘째 신경 쓰이지 않게 집안일 제대로 해주고 와. 알겠어. 전 회사를 못 다니게 할 거라는 시어머니의 협박에 결국 주말마다 동서 집에 가서 설거지며 청소, 빨래를 다 해주었습니다. 동서는 제가 와도 기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라고 문자 한 통 보내놓고는 내본다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저도 여자입니다. 애 못 낳는 게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저도 애를 가지죠. 전 남편에게 우리도 아이 가져서 어머님한테 인정받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에 동선에 가면 동서 나와서 인사도 안 해.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 혼이 깬다고 청소기도 못 돌리게 해. 정말 내가 이 집 식모도 아니고 정말 내가 왜 이래야 해? 여보, 우리도 아이 갖자.
가져서 나도 어머니한테 구박 말고 좋은 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 애야, 가지면 되지. 노력하자. 됐지? 맨날 나그네, 술에. 노력은 무슨 노력이야? 당신 내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있기나 해? 아, 그 말 맞네. 내가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랬지. 그만해라. 징징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면 나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휴, 불이나 꺼. 전 아이를 가져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건 정말 안 해본 게 없었거든요. 하루는 누가 감식초를 먹으면 아들도 낳고 임신도 잘 된다고 해서 몰래 감식초를 먹고 있었는데 그걸 동서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거 뭐예요? 몰라도 돼. 이런다고 애가 생겨요. 애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근데 형님은 늘 화가 가득해서 애 갖기 힘들 거예요. 진짜 말 함부로 할래? 솔직히 제가 아주버님이라도 형님하고 잠자리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관리 좀 하세요. 남자들 여자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마음 변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서방님 관리나 잘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서방님이 아직도 동서를 좋아할까? 솔직히 혼전 임신이 자랑은 아니잖아. 안 그래? 혼전 임신도 능력이에요. 집이 잘 사는 것도 능력이고. 아니다, 팔자인가? 형님 팔자는 원래 그렇고 제 팔자는 원래 이렇고. 그러니까 자꾸 노력하지 마요. 안 되는 걸 뭐하러 노력해요? 진 빠지게. 안 그래요? 제발 저 좀 가만히 놔두면 될걸. 왜 저렇게 내 신경을 건드리는지. 전생에 제가 동서한테 죄를 지었나 할 정도로 동서의 괴롭힘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동서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려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집안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애만 낳았지 집안 대소사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은 당연히 다 저 혼자 하는 거였고 칭찬은 동서가 들었으니까요. 늘 제가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만 딱 올려서 주변에 관심을 샀죠. 아이고, 둘째가 제사라고 이렇게 좋은 걸 보냈네. 역시 있는 집에나 통이 커. 와, 이 문어 봐라. 이 정도는 제사상에 올려야 조사님이 좋아하시지. 너 이런 문어 본 적이나 있니? 문어가 다 똑같죠 뭐. 솔직히 너 제사장 보는 거 보면 내가 속이 터져. 뭐 하나 제대로 된 걸 안 사. 그러니까 네가 복을 못 받는 거야. 어머님, 제사 음식 제가 다 해요. 저도 이런 문어 한 마리 보내고 동서처럼 쉬고 싶어요. 왜 제가 노력하는 건 안 보세요? 둘째는 우리 집 손님 같은 애야. 결혼하자마자 손주 안겨줘. 또 모자란 거 없이 자랐다 보니 둘째가 오면 그냥 집안이 화내. 근데 너는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고 그런지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 솔직히 네가 시임이라도 누가 더 예쁘겠니? 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절 이렇게 만든 게 누굴까요? 전 정말 시어머니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변한다고 하던데 저 동서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동서도 20대 중반으로 들어섰고 조카도 벌써 2살이 됐습니다. 원래도 씀씀이가 커서 시동생이 생활비를 넉넉하게 줘도 늘 모자란다며 징징거리더니 이젠 아이를 낳아서 돈 쓸 때가 더 많아졌다면서 시댁에 얼굴을 자주 비추더니 세상에 시아버님 제삿날에 온 것이지 뭡니까? 동서 웬일이야? 제가 못 올 때 왔어요? 아니 동서 아버님 제사 잘 안 오잖아. 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거지 안 온 건 아니죠. 어머님 졌어요.
시어머니의 동서사랑은 조카가 태어난 후 극에 달했습니다. 딸이라도 저렇게는 못할 거라 생각할 정도였죠. 아이고, 우리 장손 왔네. 어머님, 장손은 아니죠. 아직은. 예, 난 포기했다. 성질도 사납고 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말만 쳤대지 뭘 맡기면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제가 어머님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오냐, 너밖에 없어. 근데 어머님, 이번에 우리 훈이가 갑자기 영어를 혼자서 막 읽는 거예요. 저 너무 놀라서 훈이가 영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두 돌도 안 된 애가 영어를? 네, 어머님.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영재구나, 영재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둘째가 한글도 읽지 알고 지금도 봐라. 둘째가 첫째보다 낫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훈이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영어 영재원에 보내고 싶은데 훈이 아빠 생활비로는 좀 버거워서요. 영재원? 얼만데? 한 달에 350만 원이요. 뭐? 전 결혼해서 지금까지 생활비 150만 원으로 살아도 마이너스 나는 일은 없었는데, 아니, 두 돌도 안 된 애한테 350만 원이요? 전 저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정신이라면 동서에게 돈을 안 주겠다 생각했죠. 무슨 애한테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머니, 우리 장선, 우리 훈이 이 아까운 재능을 썩힐 순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애들이랑 아무데나 보내던지요. 그래도 칠시 집안 장손인데 일반 애들과 어울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해주마. 우리 장손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지. 역시 우리 어머님 최고. 어머님, 그래서 저 오늘 훈이 데리고 아버님 제사에도 일찍 왔잖아요. 훈이 보느라 요즘 너무 몸도 안 좋은데 그래도 왔어요. 저 잘했죠? 오냐, 우리 며느리 역시 생각도 깊어. 봉소가 한 달에 350만 원 뜯어가려고 저러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는 끼리끼리 논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냥 제 심기만 건들지 마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집 와서 부엌에는 5분도 앉아있지 못하던 동서가 그날따라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뭘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요즘 누가 무식하게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고. 일 안 할 거면 나가줄래, 동서? 형님, 제가 왜 제사에 안 오는 줄 알아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저 피부가 너무 예민하잖아요. 전부 치면서 기름 튀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러면 피부 다 난다져요. 형님 물광 몰라요? 저 얼마 전에 물광 주사 맞았는데 완전 대박. 제 얼굴 빛이 나지 않아요? 화장 안 해도 늘 예쁘잖아. 그게 바로 관리고 또 물광의 효과죠. 일도 좀 눈치 보며 해야지. 형님은 왜 이렇게 살아요? 답답해 정말. 그만하고 나가라. 그래도 오늘 제가 특별히 왔는데 제대로 만드셨는지 맛이라도 봐야죠. 이건 뭐야, 버섯인가?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제사 음식을 하나 둘 먹더니 지가 무슨 맛 평가단도 아니고 제사 음식을 하나하나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형님, 이건 너무 짜고 이건 무슨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아, 맡아봐요. 이상한 냄새 나죠? 고사리는 원래 이런 냄새가 나. 그런 것도 몰라? 내가 가는 한정식 집은 이런 냄새 안 나던데. 이건 싸구려라서 그런가? 동서, 누가 제사 음식을 싸구려를 사? 그런 것도 못 배웠어? 아니, 냄새가 나서 난다는데
왜 신경기를 내요? 솔직히 나이 든 형님보다 제 입맛이 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유명한 셰프들이 하는 음식점도 많이 다녀봐서 음식 평가도 나름 한다고요. 아니 도와줘도 큰 소리네. 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음식을 하는 중이었고 조카가 옆에 있어서 행여나 다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녀석이 자기 엄마랑 똑같이 제가 만든 음식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음식을 손으로 막 집어서 제 얼굴에 던지질 않나 먹다가 뱉고 도망가고 음식을 마구마구 밟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어려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소년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봐. 형님 음식이 장난감인 줄 아나 봐요. 그리고 이것 봐요. 훈이도 먹다가 뱉잖아요. 맛 없다는 뜻이지. 정말 애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니까. 훈아, 그렇게 맛없어? 전 족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감히 제가 며칠 동안 장보며 만든 제사 음식을 이렇게 취급하더니 전을 부치던 뒤집개를 그대로 들어서 동소년 뺨을 휘갈겼고 동서는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분노는 이 정도로 풀리지 않았죠. 야, 너 피부가 예민하니 뭐니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너 싸가지 없는 거 보면 나 또 참 두껍다 생각했는데 진짜 너 피부 두꺼운가 보다. 참, 너 저번에 나보고 뭐라고 했지? 관리도 안 하면서 애가 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했나? 도대체 네 피부는 뭘 처발랐길래 그렇게 좋은지 한번 보자. 애 낳은 여자 피부가 이래선 안 되지. 아 그래, 물광. 네가 쌩얼처럼 보이는 물광이라며.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물광이 딴 게 물광이 아니야. 번들번들거리면 그게 물광이더라고. 내가 물광보다 더 좋은 식용유광을 해줄 테니까 너 일로 와. 얼굴 갖다 대. 전 식용유를 동서 얼굴에 퍼붓고 아주 정성스럽게 발라줬죠. 미쳤어? 저리 안 비켜? 아이고 물광이 아니라 발광을 하네. 좋은가 보네. 자, 더 발라줄까? 동서는 미꾸라지처럼 제 소나기를 빠져나갔고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전 더 잘됐다 생각했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효율적인 복수 1타 2피 그대로 달려가서 동서의 따귀를 한 대 더 갈겼습니다. 아, 어리서 구라야. 피부가 어쩌니 저쩌니. 야, 음식하기 싫어서 별 구라를 다 쳐놓고선 뭐. 어머니 보셨죠? 동서 인연 동궁하면 얼굴 비치는 아주 못된 년이에요. 어머님은 거기에 노란한 거고요. 야, 세상날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정말 배운 거 없다 했더니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네네, 배운 거 없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동서랑 잘 해보세요. 저도 이 집 개떡 같아서 더는 못 있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조카놈이 와서는 제 다리를 확 깨무는 겁니다. 동서는 그걸 보고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들 잘한다고 그러는데 와, 완전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카고 뭐고 정말 다 질 수가 없어서 조카에게 꿀밤을 한 대 주고 올려버렸습니다. 정말 어른이었으면 꿀밤이 아니라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싶었거든요. 야, 너 미쳤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이. 너 우리 장손한테 어디다 손을 대? 전 입고 있던 앞치마를 두 사람한테 던져버렸고 제사 음식이 든 소쿠리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던지면서 말했죠. 없는 년, 애 못 나는 년, 재수 없는 년은 이제 제사 음식 안 합니다. 그러니 너네 둘이 하세요. 내가 만든 음식 제사상에 올렸다간 내가 그땐 제사상을 그대로 던져버릴 테니까 재수 없어. 시댁은 온 천지가 기름범벅이 됐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서로 엉키고 설켜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정말 그 장면을 저만 본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동서는 저를 잡으려다가 엄청 세게 넘어졌고 그 길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전 언젠가 이 집을 나가리라 생각하며 회사원이 가슴에 사릿설을 품듯 늘 나갈 생각을 하며 짐을 쌓아놓았습니다. 이 짐을 들고 나가는 날이 바로 시아버지 제삿날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댁에 그 난리가 나자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 분명히 또 저한테 막말을 해댈 거라고 예상했죠. 미쳤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지금 재수씨 병원 실려가서 의식 잃고 엄마는 다리가 부러져서 아프다고 난리야. 너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할 거야? 어? 수습? 야, 내가 이제껏 너네가 싸질러 놓은 똥 내가 다 치웠어. 온갖 힘든 일은 내가 다 했다고. 근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출시 집안 똥은 동선현이랑 너네 식구들이 치우세요. 난 이제 그 집 며느리도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 이 비겁한 자식아. 이후 동선은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됐고 정신병이 와서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깁스한 게 잘못돼서 다리 수술을 하다 결국 다리 절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 못 낳는다고 욕을 있는 대로 먹었는데 그 집을 나오고 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전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기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제품에 왔으니까요. 정말 하늘은 착하게 산 사람을 도와주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전 이 사실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릴까 생각했죠.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창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좀 불쌍하기도 했죠. 동서, 나야. 당신이 어떻게, 그러게 왜 그랬어?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 나 임신했어. 이 사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릴까 생각했는데 동서가 생각나더라고. 돌았어. 제정신이 아니야. 야, 네가 내 인생 망쳐놨어.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내 다리. 아직도 정신에 못 차렸구나. 흔히 생각을 해. 엄마가 나쁜 행동을 하면 다 자식한테 가는 거 몰라? 정신 차리고 이제 똑바로 살아. 진심이야. 우리 훈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훈이 자주 들여다볼게. 전 병실을 나왔고 동서는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저도 그런 동서를 보며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전 동서가 제발 정신 차릴 수 있길 바랬습니다. 2년이 지났을까요? 전 출산을 했고 전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우리 애를 낳았으면 연락을 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애. 야, 우리 아기 네 자식 아니야. 지수가, 너 왜 이래? 우리 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엄마, 지금 장손 태어났다고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눈물바람이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다음 주 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엄마가 진숙이가 제사 음식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너 그리워하시더라. 진수가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니, 네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난 안 가.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출시 집안 장손이란 그 웃기지도 않은 타이틀 붙이지 마. 알겠어? 아니면 그냥 내가 명예훼손으로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전 그렇게 동서 그리고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잘라냈고 지금은 아들과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저는 이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권선징악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그 배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묵묵히 인생을 정직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난다는 걸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